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은 58번째 개인 중택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 5와 상륙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 5 부우박 유려, 부우박 유려. 박하는 자를 믿음이니 위태로움이 있다. 유려. 그 다음에 상활 부박 위정당냐. 부박을 하는 것은 그 위치가 정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괴에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5위는 중정의 자리죠. 강의 자리에 강이 오고 중을 얻었으니까 좋은 위치죠. 즉 5위는 군자의 지위이고 중정의 지위로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한자 박이 이제 벗겨내다 박은 몰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산지박에서 일반적으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전체 괴가 이렇게 이제 천지 비해서 음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죠. 음이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양을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지곤이 되는 상황입니다. 즉 밖의 한자 박이 되는 객계에서는 박의 의미는 소인이 점점 음이 점점 자라나서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를 상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북계가 있고 부와 박의 상관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즉 벗겨지고 몰락하는 상황인데 왜 믿는가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단지 이 5위가 군위이고 자리가 바르고 중정이기 때문에 믿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설 대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하기를 첫 번째 부박은 군자가 자신을 해롭게 할 위험이 있는 소인조차도 믿고 덕을 베풀 만큼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를 믿는다. 나를 박하는 자 소인을 믿는다. 그러함에도 유려 경계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입장은 부박의 부는 믿을 부, 성실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성실함이 다른 이에서 벗겨지니까 기쁨이 소인에 의해서 박탈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황태현 교수님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박은 믿고 맡기는 신실한 부모가 박탈을 당하여 그 부정적인 여파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부모가 나에게 끼치는 손해는 악의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려다가 그런 것이므로 잘못이 되더라도 부모만을 탓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황 교수님 설명처럼 단지 부모를 탓할 수 없는 입장이 잘못을 탓하지 못하는 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탈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거 이제 군자가 자신을 해칠 위험이 있는 해롭게 할 위험이 있는 소인자서 믿고 있으니 덕을 베풀 자신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자가 5위의 주위에서 중정의 위치를 취득한 것과 별개로 믿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내가 자신 있는 거랑 믿는 거랑은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효를 받았을 때 이 부와 박의 상관성에 대해서 이제 부는 믿음인데 또 벗겨지는 것을 박탈당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를 이 9, 5의 효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제물로 쓴 과일의 껍질을 정성스럽게 깎아서 벗기니 그 도타한 믿음에 신이 감흥할 것이다.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다. 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9, 5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과 부의 상관성이 조금 까다롭죠. 그 다음 상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륙 한자로 보면은 인태 이끌어서 기뻐함이라. 그 다음 상활 상륙인태 미광야. 상륙이 이끌어서 기뻐한다는 것은 빛이 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미광인데 이제 설명을 하기를 빛나지 못하니 내면이 빛나지 않으나 바르거나 밝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륙효가 다른 이를 끌어들여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끌어온다는 것도 다른 일을 끌어오는 게 이러한 저희가 불량하고 흉하는데 오로지 회절의 의미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효를 받았을 때 이 인과 미광의 상관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 있죠.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황 교수님은 가장 위에 있는 궁경에 몰린 음효로서 비록 상륙 음이 바른 자리이더라도 태의 회절함만 나오는 강탈의 부정적 의미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태의 의미에 대해서는 끌어와서 기뻐한다, 이끌려서 기뻐한다, 즉 다른 일을 유인해서 깨어서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 저희가 미광야이니까 의심스러운 회절의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기존의 설명이고 다산 선생님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우박 우려 상활 부우박 유려 위정당야. 제물로 쓴 과일을 껍질을 깎아서 했더니 그 도타 믿음에 신이 감흥을 할 것이다.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다. 상활 제물로 쓴 과일의 껍질을 정성스럽게 깎아 벗기니 그 도타 믿음에 신이 감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박의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최초에 여기가 본계입니다. 중택대 오효가 변하니까 이제 뇌택기매가 되죠. 이 뇌택기매 목에는 지천태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천태 최초에는 건의 열매가 이렇게 둥글게 있죠. 있는데 이제 추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리의 칼이 나타나서 깎아서 태의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즉 박은 의미가 나무나 풀의 열매 껍질을 벗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천태 시절에는 건의 열매가 둥글고 일그러짐이 없었다. 추위 이렇게 3에서 5로 4로 추위를 하니 내택기매가 되어서 리을 칼로 깎아서 태의 음식을 만드니 이는 결국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상계 이 부분 뒤집은 간인데 간이 바깥에서 뒤집었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온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간은 밖으로부터 오니 간의 과실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간에 마침내 리의 성실함이 되니 이를 가리켜 부박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건의 둥글 열매를 깎아서 재물을 올리는 이것이 사물이 소박하더라도 그 정성이 매우 두터우면 간신이 이렇게 이르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과일을 깎아 올리는 상은 이 태가 가을의 괴이기 때문에 이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가을이라서 과일을 제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중간에 이 간의 상은 우리가 뒤집어진 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상을 도출했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나무나 풀을 열매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간을 귀신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간은 신이고 신에게 바친 음식이 동시에 있으니까 이렇게 물상을 도출합니다. 즉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면은 제물로 쓴 과일의 껍질을 깎아서 올렸더니 그 도타운 믿음에 리의 믿음에 간신이 감흥할 것이다.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다. 상활 제물로 쓴 과일의 껍질을 정성스럽게 깎아서 벗기니 그 도타운 믿음에 신이 감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위정당야는 이제 이 중택태 본상이 오이가
이제 양강으로서 정, 바른 지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하다는 것은 이렇게 뇌천대장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뇌택기매가 되는 거죠. 뇌택기매가 되는데 여기 뇌택기매의 태의 음이 강을 타고 있죠. 그래서 유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9, 5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상륙, 인태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은 인태, 상활, 상륙, 인태, 미광야. 끌어당겨 내려서 광명을 생기게 하니 즐거워함이로다. 상활, 상륙에서 끌어내려서 즐거워하는 것은 아직 광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택태 여기가 본계죠. 본계의 상륙이 이렇게 변하니까 천택리가 됩니다. 천택리는 지계의 모계인 택천케에서 이렇게 왔죠. 택천케 시절에 이제 6이 3으로 내려오니 중간에 리의 광명이 이렇게 밝혀진 거죠. 즉 택천케 유가 바깥에 있었는데 이것을 끌어들여서 마침내 아래는 태로서 기뻐하고 리로서 광명을 이루니, 즉 태로서 기뻐하고 이제 리의 택천케 시절에는 리의 광명이 없었는데 6이 3에서 내려와서 광명이 생기니 이제 즐거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광명이 없었는데 추위를 하다 보니까 리의 광명이 생긴다고 이야기죠. 그래 예전에는 리의 광명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가 기존의 일반적인 설명을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조금 저희가 의심스럽다, 회절의 의미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양자를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택태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59번째의 풍수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